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시끌벅적한 상황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 이름만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이번엔 기술업계의 거인 애플, 그리고 AI 분야의 선두주자죠. 오픈 AI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왜? 그리고 어떻게 테슬라와 연결되는 건지 저희가 확보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속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요, 단순히 사건 개요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머스크 쪽 주장은 뭔지, 그리고 이게 테슬라 주가 흐름이나 좀 더 길게 봐서 사업 전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다각도로요? 네, 특히 투자자들이 왜 이 문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냥 머스크가 소송 걸었대. 이걸 넘어서서요, 이 법적 다툼이 왜 테슬라를 지켜보는 여러분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 또 잠재적인 리스크는 뭔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하나씩 풀어가 보죠. 우선 이 소송 전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시작된 건가요? 네, 일단 소송 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소송을 건 쪽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 있잖아요. 아, XAI. 네. 네. 그리고 그가 인수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예전 트위터죠.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애플과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머스크사 관여하는 여러 회사 중에서 XAI와 X가 나선 거네요. 그럼 소송 이유, 그러니까 뭘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자료에선 어떻게 설명해요? 머스크 쪽 주장의 핵심 논리는 뭐랄까 이렇습니다. 애플이 자기들 앱스토어 생태계 안에서 오픈 AI의 챗GPT한테는 거의 특혜 수준으로 우선 노출 기회를 막 주고, 아, 밀어주었다. 그렇죠. 반면에 직접 경쟁하는 XAI의 그록 같은 서비스는 의도적으로 좀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노출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록은 XAI가 개발해서 X 플랫폼 같은 데서 제공하는 대화형 AI 챗봇이잖아요. 아하, 네네, 들어봤어요. 그 앱마켓 운영자인 애플이 특정 AI, 그러니까 챗 GPT는 띄워주고 다른 경쟁 서비스, 그룹은 약간 견제했다. 뭐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데요. 머스크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는 뭐라고 딱 규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본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머스크는 이걸 두고 애플의 명백하고 의도적인 반독점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반독점 행위요? 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그의 주장인 거죠. 반독점 위반. 와, 상당히 무거운 법적 프레임이네요. 좋습니다. 소송의 기본적인 구도는 이제 명확해졌어요. XAI와 X가 애플과 오픈 AI의 관계, 특히 애플 앱스토어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왜 이게 테슬라 주주나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테슬라가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파급 효과요? 네.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우려 사항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간접적인 파급 효과라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나요? 첫 번째로 짚어볼 만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우려는요. 머스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소송 전략이 의도치 않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풍이요? 네.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걸 보면 이런 식의 전면전은 규제 당국과의 관계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다른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까지 좀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관계 악화 가능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는 애플과의 소송전이 막 격화되고 길어지면 나중에 테슬라 차 안에 애플의 서비스나 기술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잠재적인 협력 기회가 줄어들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와요. 하긴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오히려 좀 고립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분석이죠.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당장의 소송 상대방뿐 아니라 더 넓은 비즈니스 생태계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군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우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기되는 우려는 뭔가요? 아마 이게 더 직접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우려,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 더 크게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최고 경영자의 주의력 분산 문제예요. 아, 주의력 분산. 역시 이게 나오는군요. 그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 X, 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하는 뉴럴링크, 그리고 이번 소송의 한 축인 AI 스타트업 xAI까지 정말 여러 개의 첨단 기술 기업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저걸 다 하나 싶을 정도죠. 네, 정말 놀랍긴 한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한 복잡한 법적 다툼까지 추가된다. 그러면 그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가 필연적으로 더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분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핵심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걱정이네요. 멀티태스킹에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주의적 분산이 구체적으로 테슬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우려는 이거예요. CEO의 관심과 에너지가 다른 이슈, 특히 XAI나 이번 소송 같은 비테슬라 문제에 너무 쏠리면 정작 테슬라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 확보나 장기 전략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네. 구체적인 예시로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입니다. 로보택시. 그렇죠.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어줄 핵심 비전으로 꼽히는 사업이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 사업을 현실화하고 확장하려면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규제 문제 해결, 인프라 구축, 또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의 CEO의 강력한 리더십과 집중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머스크가 다른 소송이나 XAI 문제에 발목 잡혀서 로보택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되거나 로드맵이 막 지연된다면 이건 테슬라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분석가들은 로보택시가 나중에 테슬라 전체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CEO의 주의력 분산이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리스크로 부각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래 성장 가치의 핵심인 로보택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네요. CEO 리스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군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보죠. 저희가 확보한 자료 중에 월가 유명 투자은행, 웨드부시증권 분석 내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술주 분석으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여러 자료에서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어요. 이분 발언이 상당히 좀 직설적이면서도 시장의 우려를 잘 보여주거든요. 댄 아이브스. 테슬라에 대해서 오랫동안 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온 대표적인 분석가 중 한 명인데 그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아이브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이 소송전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진다. 좀 무서운데요? 네. 그러면서 현재 테슬라가 처한 여러 도전 과제들을 고려할 때 머스크가 또 다른 법적 다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명백히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한마디로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테슬라에게는 불필요한 악재다 이런 평가죠. 상당히 단호한 평가네요. 그가 가장 우려하는 핵심 이유도 역시 앞서 얘기했던 주의력 분산 문제인가요? 정확합니다. 댄 아이브스를 비롯한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이번 소송전을 계기로 시장 참여자들이 일론 머스크 관심이랑 우선순위가 테슬라 본업보다는 XAI나 그록 같은 새 AI 사업 아니면 트위터 X 정상화 같은 다른 문제에 더 쏠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테슬라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영향이 크군요. 그렇죠. 즉, CEO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별개로 CEO의 행보 자체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CEO가 회사의 핵심 가치 창출 활동에 얼마나 집중하고 헌신하는지를 진짜 중요하게 본다는 증거군요. 회사의 미래비전만큼이나 그걸 실행할 리더십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요. 현재 테슬라가 처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투자 관점에서 이 소송 이슈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에서 이 부분도 상세히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현재 테슬라가 어떤 시장 환경에 놓여 있는지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을 보면 현재 테슬라는 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과 정말 극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YD 같은 강력한 경쟁자는 물론이고 니오나 샤오펑 같은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랑 신차 출시로 테슬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시장 경쟁 심화는 계속 뉴스가 되고 있죠. 그 결과는 어떤가요? 판매량 같은 거요? 그 결과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판매량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런 상황은 테슬라의 수익성에도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경쟁 심화, 성장률 둔화 우려, 상당히 녹록지 않은 환경이군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머스크의 소송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요? 테슬라에게 혹시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없을까요? 현재까지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나 이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 아, 거의 없다. 네, 오히려 CEO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잠재적인 논란거리를 추가하는 일종의 방해 요소, 디스트랙션, 나 소음, 노이즈에 가깝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방해 요소나 소음이요. 네, 즉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기보다는 머스크 개인의 또 다른 사업, 그러니까 xAI나 애플 오픈 AI와의 경쟁 구도와 관련된 이슈다. 이런 인식이 강한 편이에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회사의 핵심 역량 강화와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곁가지 같은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투자 의견은 현재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매수, 매도, 아니면 좀 중립적인가요? 자료 분석 시점 기준으로요.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형성된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견은 보유, 홀드 또는 중립, 뉴트럴에 가깝습니다. 심각한 위험 신호가 감지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로보택시 같은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니까요. 아, 기대는 여전히 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경쟁 심화,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이번 소송 같은 CEO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매수, 바이를 추천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요인들이 많다. 이런 다소 신중하고 관망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의견, 상승 여력과 하방 리스크가 좀 혼재되어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혹시 구체적인 목표 주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 분석 시점 기준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31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313달러요? 네, 이게 당시 테슬라 실제 주가랑 비교했을 때 약 9%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즉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였죠. 물론 이 목표 주가라는 건 시장 상황이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계속 변동하는 거니까요. 절대적인 예측치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기대 수준을 보여주는 참고 지표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처한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 그리고 월가의 신중한 시각까지 동합적으로 고려하니까 이번 소송이 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민감한 이슈로 다가오는지 더욱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핵심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와 X가 애플과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그 자체는 테슬라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 관련은 없죠. 하지만 이 소송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우려, 즉 첫째, 머스크의 경영 관련 주의력과 자원이 테슬라 외부 문제로 분산될 가능성, 그리고 둘째, 거대 기업들과의 관계 악화 같은 잠재적인 외부 리스크, 이게 테슬라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현재까지의 주된 분석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현재 중국 시장에서의 그 치열한 경쟁 심화, 그리고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 성장 둔화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CEO인 머스크의 행보 하나하나,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 민감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그 CEO의 집중력과 우선순위가 테슬라의 단기 주가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할까요? 최종적인 메시지를 좀 더 구체화해 주신다면요. 이 사건은요,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CEO 개인의 활동과 결정이 얼마나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키맨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힘앤 리스크. 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단순히 이 법적 분쟁의 승패 결과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 외에 더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론 머스크의 실질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아, 실질적인 우선순위? 네, 그가 이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지, 또 공개적인 발언이나 행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핵심 장기 전략들, 예를 들어 아까 강조했던 로보택시 사업의 구체적인 진척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차세대 저가형 차량 개발 같은 핵심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혹시 지연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소송의 결과라는 점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CEO의 우선순위 변화와 그게 테슬라의 핵심 사업 실행력에 미치는 영향, 이를 많은 선을 추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맥락을 봐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 던져볼 만한 질문,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막 격화되고 있는 AI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번 애플 오픈 AI와의 법적 다툼이 과연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그 거대한 기술 제국 테크 엠파이어 내에서 테슬라의 미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묘묘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심오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AI와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종합기술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테슬라의 거대한 비전, 그리고 머스크가 또 별도로 추진하는 XAI나 그록 같은 순수 AI 분야에서의 야심, 그 사이의 관계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어떻게 재정립될지, 혹은 그 내부적인 우선순위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종종 기업을 분석할 때 시장 상황, 재무제표, 기술력 같은 객관적인 펀더멘털 요소에 집중하잖아요. 특정 기업의 가치 평가에 과연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네. 오늘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소송전과 이것이 테슬라에 미칠 다층적인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습니다.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서 한 명의 영향력 있는 CEO의 행보가 기업 가치와 투자 심리에 얼마나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다양한 관점과 마지막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이 복잡한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